고급스러운 바의 호사스러운 공간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고층 빌딩의 옥상에 위치한 이곳에서는 따뜻한 노란 빛이 반짝이는 와인잔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빗줄기를 만들어냅니다. 경수는 값비싼 가죽 소파에 앉아 한 손에는 와인잔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손에 끼우려던 결혼 반지를 돌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 깊은 곳에는 차가운 빛이 번쩍였다. 그 맞은편에 앉은 성민은 의자에 기대앉아 손에 든 위스키 잔을 저었다. 그는 경수를 응시하더니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오늘은 총각 파티인데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네요. 경수는 와인을 한 모금 들이키고 가볍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저는 이 결혼식을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성민은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진심이야? 아니면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거야? 경수는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의 눈에는 즐거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예측할 수 없는 차가움도 담겨 있었다. 방금 특별 초대장을 보냈어요. 성민은 눈살을 찌푸렸다. 누구요? 경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혜진아. 성민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눈이 어두워졌다. 너는 미쳤어. 아, 왜 그녀를 당신의 결혼식에 초대했어요? 경수는 의자에 기대앉아 천천히 와인잔을 돌렸고 그의 입꼬리가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나를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어서입니다. 성민은 잔을 손에 쥐고 목소리를 낮추었다. 경수야, 넌 그 사람을 잊은 줄 알았어. 하지만 정말로 잊었다면 그럴 필요가 없을 거예요. 경수는 잠시 멍하니 있었지만 성민의 말이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듯이 희미하게 웃었다. 나는 선수가 아니다. 저는 그녀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더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을 뿐입니다. 성민은 경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친구에게서 부드러움을 찾으려 했지만 그곳에서는 극도의 엄격함과 오만함만을 찾을 뿐이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잔을 내려놓았다. 혜진이 올 것 같아. 경수는 싱긋 웃으며 말했다. 물론이죠. 그녀와 같은 여자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호기심을 억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녀가 올 거고, 그녀가 나와 미래의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상심한 얼굴을 볼 거예요. 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경수의 마음속 증오가 결코 가라앉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성민은 겉으로는 늘 오만하고 무관심해 보였지만 자신의 증오심이 그저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수는 혜진을 결코 잊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수는 이번에 괴로움을 겪을 사람이 혜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걸 몰랐다. 5성급 호텔은 밝은 조명을 갖추고 있으며 결혼식장 전체에 신선한 꽃이 놓여 있어 멋진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경수의 고귀한 손님들과 사업 파트너, 친구들이 모두 참석하여 누구나 참석하고 싶어하는 호화로운 행사를 축하하며 잔을 들었습니다. 경수는 리셉션 구역에 서 있었고 그의 손은 샴페인 잔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의 눈은 차분했지만 깊은 속에는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그의 신부인 보라가 신랑이 될 사람과 팔짱을 끼고 손님들에게 밝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호화로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섬세한 얼굴에서는 승리한 여성의 자부심이 풍겨나왔다. 하지만 그녀와 달리 경수의 마음은 이 결혼식에 있지 않았다. 그는 친숙한 인물을 찾아 결혼식장 안을 둘러보았다. 성민은 경수의 곁에 서서 내내 경수를 관찰했다. 그는 경수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성민은 가볍게 한숨을 쉬며 몸을 기울여 속삭였다. 아직도 혜진이한테 그렇게 집착하고 있니? 경수는 가볍게 웃으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녀가 내 곁에 없이 정상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아플지 보고 싶을 뿐이에요. 성민은 눈살을 찌푸렸다. 경수, 그만둬. 보라가 정말 마음에 든다면 혜진이의 확인은 더 이상 필요 없을 거야. 경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이 차갑게 번쩍였다. 나는 성민이의 조언이 필요 없다. 그는 혜진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 뿐이었고, 그녀가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을 잃은 것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경수는 자신이 기다리고 있는 순간이 자신이 상상한 것과 다를 줄은 전혀 몰랐다. 결혼식장 문이 열리고 친숙한 인물이 들어오자 홀 안의 공기는 갑자기 죽음처럼 고요해졌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예전처럼 온화하고 우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과거에 남겨졌던 소녀의 부드러운 표정을 띠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녀에게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혼자 온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5살 정도의 아이 셋이 그녀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경수의 얼굴을 이상하게도 닮은 3명의 사랑스러운 소년들입니다. 눈, 코 등, 얼굴 표정 등 모든 특징은 통로에 얼어붙어 서 있는 남자의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에는 침묵이 흘렀다. 손님들은 놀라서 숨을 헐떡였고 어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보라의 얼굴이 바뀌었고 경수의 손을 잡고 있던 손이 갑자기 굳어졌다. 경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분위기가 너무 긴장되어서 그의 거친 숨소리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성민은 충격을 감출 수 없었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금세 깨달았다. 그는 경수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낮추었다. 경수, 이건. 경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새 아이를 바라보았다. 마치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호흡이 빨라지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경수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차분한 표정이지만 숨겨진 차가움과 거리감. 그녀의 발걸음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새 아이들은 여전히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순종적으로 따랐다. 결혼식장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세상이 멈춘 순간 경수와 혜진만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결혼식장 안의 공기가 너무 탁해서 숨쉬기 힘들었습니다. 경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수백 개의 눈길이 자신을 지켜보는 느낌이 미칠 것 같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서둘러 혜진 앞으로 걸어가며 눈을 어둡게 하고 그녀의 손목을 잡고 복도로 끌고 나갔다. 무슨 농담이에요? 경수는 이를 악물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혜진은 두려움이나 당황함도 보이지 않은 채 가만히 서서 경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농담이 아니에요. 그녀의 차분한 말에 경수는 더욱 짜증이 났다. 그는 으르렁거리며 말했다. 저 새 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혜진은 천천히 대답했다. 단어 하나하나가 경수의 마음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당신 아이예요. 경수는 깜짝 놀랐고 그의 심장은 잠시 멈췄다. 그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냉소적인 웃음이었고 씁쓸함이 가득했다. 뭐라고 했어? 내 자식이라고? 좋아요.
경수는 고개를 저으며 의심이 가득한 눈을 했다.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을 만큼 멍청하다고 생각해? 나 같은 아이 셋을 데려가는 것만으로 이 결혼식이 망가질 거라고 생각해? 혜진은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아무것도 파괴할 필요 없어요. 당신이 초대장을 보내줘서 여기 온 거예요. 그냥 당신이 당신의 아이를 다시 보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경수는 웃었지만 이번에는 눈에 분노가 담겨 있었다. 혜진 씨,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만약 이들이 정말 제 아이들이라면 왜 저는 이들의 존재를 전혀 몰랐을까요? 혜진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왜냐하면 나는 진실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수는 얼어붙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가슴 속에 나쁜 감정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혜진은 가볍게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기쁨이 없었다. 넌 항상 내가 널 배신했다고 생각했지? 경수는 주먹을 꽉 쥐고 으르렁거렸다. 그게 맞지 않아? 그날 나는 너를 위해 온 가족을 거역했지만 너는 나를 떠날 마음이 있었어. 혜진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고 그녀의 눈은 갑자기 차가워졌다. 그럼 생각해 본 적 있어? 내가 정말 널 떠났어? 아니면 내가 날 떠났어? 경수는 깜짝 놀랐다. 혜진은 계속해서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가 수년간 숨겨왔던 고통을 담고 있었다. 그날 당신을 떠나게 한 건 당신의 가족이었어요. 그들은 사람들을 시켜서 나를 쫓아다니게 했고 나를 위협했고 내가 당신의 삶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고 말했어요. 경수의 눈이 커졌고 혜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귀에 벼락치는 것 같다. 아니, 그럴 수 없어요. 저는 당신에게 연락하려고 했지만 당신은 전화번호를 바꾸었습니다. 저는 당신 회사에 갔지만 차단당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썼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혜진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지만 그녀의 눈은 흔들림 없이 움직였다. 어쩌면 당신이 나를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경수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가족과 다툰 후 집에 돌아왔을 때 혜진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그날을 기억한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떠났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기억해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가 생각한 것과 달랐습니다. 혜진은 심호흡을 하고 이어 말했다. 내가 떠났을 때 임신했어. 너한테 말하고 싶었지만 못했어. 새 아이를 낳고 너한테 오지 않고 혼자 키웠어. 널 필요로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널 처음부터 위해 싸우지 않았더라면 내가 아이들을 너한테 데려올 이유가 없었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야. 경수는 가슴에 돌덩이가 눌러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의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흐릿해졌습니다. 오직 혜진이의 말만이 내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당신은 임신했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혀 떨리지 않았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알게 됐죠. 경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과거를 돌이켜보며 지금까지 잘못된 사람을 미워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돌이키기엔 너무 늦었을까요? 경수는 호텔 복도에 조용히 서 있었고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혜진의 말이 아직도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고 단어 하나하나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의 심장을 찔렀다.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믿고 싶지 않다. 어떻게 가능한가? 저 새 아이가 당신 자식이에요? 그의 손은 꽉 쥐어졌다가 풀렸다. 내 마음속에는 혼란과 두려움, 분노가 솟아올랐습니다. 보라의 분노에 찬 외침이 그를 생각에서 끌어냈다. 보라가 분노와 충격으로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그를 향해 재빨리 걸어갔다. 얼마나 오래 거기 서 있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설명해.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경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지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여전히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헤매고 있었기 때문이다. 보라가 차갑게 웃었고 그녀의 눈에는 상처와 분노가 가득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 아이들이 당신 아이들이에요? 경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것을 믿고 싶지 않다. 지금으로선 이건 혜진의 함정일지도 몰라. 아마도 그녀는 그저 이 결혼식을 망치고 싶을 뿐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 확인해야 합니다. DNA 검사를 해볼게요. 경수가 차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보라가 그를 노려보더니 쓴웃음을 지었다. 확인이 필요해요? 확신이 없다는 말이에요?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진실을 알아야 해요. 보라가 뒤로 물러섰고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진실이야, 경수? 내가 그걸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해. 지금 내 심정이 어떤지 알겠어? 나는 전 애인과 자식을 둔 남자와 결혼할 예정인데 너는 그걸 전혀 모르잖아. 경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보라가 웃었지만 그녀의 눈은 눈물로 반짝였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리고 그녀는 돌아서 걸어갔다. 경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얼어붙어 있었다. 그를 쫓아다니던 경수는 보라에 대한 생각을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그는 DNA 검사 결과를 떠올렸을 뿐인데 왠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3일 후 경수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손을 꽉 쥐고 성민을 바라보고 있었다. 검사 결과가 테이블 위에 있었지만 그는 감히 열어볼 수가 없었다. 그는 무서웠습니다. 이전에 이렇게 불안함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성민은 그의 옆에 서서 팔짱을 끼고 그를 바라보았다.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경수는 심호흡을 한 뒤 봉투를 집어들어 찢었다. 그의 시선이 페이지를 훑어보더니 그 순간 그의 몸 전체가 굳어졌다. 일치 결과 99.99%. 그 세 아이들은 실제로 그의 친자식들이었다. 경수는 너무 충격을 받아 숨을 쉴 수 없었다. 성민은 친구의 반응을 살핀 뒤 이렇게 말했다. 너는 이미 답을 알고 있구나. 경수는 의자에 기대앉아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더 이상 분노가 아니라 후회 때문이었습니다. 5년, 그는 5년 동안 아빠 역할을 놓쳤습니다. 그 5년 동안 혜진은 한 번도 그를 찾지 않고 혼자서 3명의 아이를 낳고 키웠다. 그 결혼 초대장이 없었다면 그는 아마도 그들의 존재를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경수가 주먹을 꽉 쥐고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오만함과 증오심 때문에 그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보라가 문 앞에 서 있었고 손에는 결혼 반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움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끝났어, 경수야. 당연히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보라가 가볍게 미소 지으며 반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나요? 아니면 그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나를 이용하고 있나요? 경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자신도 더 이상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라가 뒤로 물러섰고 그녀의 눈에는 고통스럽지만 결의에 찬 무언가가 번쩍였다. 새로운 가족과 함께 행운을 빌어요. 그녀는 돌아서서 떠났다. 문이 쾅 닫히면서 경수가 한때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과거도 함께 닫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통제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혜진이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결혼식이 취소된 지 사흘 후 경수는 혜진이네 집 앞에 섰다. 그의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그 자신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5년 동안 3명의 자녀를 잃었고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손바닥에 약간 땀을 흘리며 문을 두드렸다. 혜진은 문을 열고 그를 보았는데 그녀의 눈에는 감정이 전혀 없었다.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경수는 그녀를 바라보더니 집 안을 들여다보았다. 3명의 아이들이 카페 위에 앉아 함께 놀고 있습니다. 그의 심장이 갑자기 조여왔다. 그들은 진짜로 그의 아이들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경수는 혜진을 올려다보며 낮고 진지한 목소리를 냈다. 저는 그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요. 혜진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이를 입양해요. 그녀는 반복했다. 그렇게 간단하다고 생각하세요. 경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저는 그들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알아요. 나는 보상하고 싶습니다. 혜진은 팔짱을 끼고 그의 자존심을 베어내는 칼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다. 당신은요? 당신은 아이들이 당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당신이 아이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데려오는 건가요? 경수는 깜짝 놀랐다. 혜진의 질문은 그의 가슴 깊숙한 약점을 찔렀다. 전에는 누구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새 아이를 보고 나서야 그들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자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공허한 말을 쉽게 믿지 않는다. 그녀는 경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의 눈은 차가웠지만 목소리에는 상처가 가득했다. 저는 5년간 떠났습니다. 이제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 문장만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수는 침을 삼켰고 그의 목소리는 느렸다. 제가 놓친 게 많다는 건 알지만 기회를 주세요. 혜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기회?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을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경수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당신은 자신이 단순한 말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날부터 경수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몇 가지 중요한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새 자녀를 방문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 혜진은 그가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와 거리를 둔 것은 그에게 어려움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다시 떠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매일 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읽어주는 연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딱딱하고 어색했습니다. 그는 기저귀를 갈아입히는 법, 분유를 만드는 법, 울 때 달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너무 서투른 탓에 아이들은 웃음을 터뜨렸지만요. 처음에는 새 자녀가 그와 멀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그들은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경수는 큰 아들 현우와 함께 퍼즐을 풀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갑자기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경수 삼촌, 왜 이제 와서 우리하고 놀아요? 경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이 막힌 것 같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혜진은 멀리서 그 질문을 듣고 경수의 대답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경수는 심호흡을 한 뒤 부드럽게 대답했다. 당신이 길을 잃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그는 다시 돌아올 길을 찾았습니다. 현우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기울인 뒤 가볍게 미소 지었다. 그럼 다시 길을 잃지 마. 경수의 가슴은 이상한 느낌으로 아팠다. 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진정 속한 곳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혜진은 멀리서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정말 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것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다. 말로 하는 건 쉬운 일이고 시간만이 모든 것을 증명해 줄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경수는 새 아이를 집 근처 공원으로 데려갔다. 멀리서 밝은 햇살이 하늘을 따뜻한 주황색으로 물들였습니다. 아이들은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함께 놀면서 웃음소리를 터뜨렸다. 경수는 나무 벤치에 앉았고 그의 눈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아이들을 따라갔다. 혜진은 멀지 않은 곳에 서서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다. 경수가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의 삶에 다시 들어온 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는 변화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거만하고 차갑고 증오심이 가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친아버지처럼 매일 공부하고 놀고 아이들을 돌보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혜진은 알았다. 만약 이것이 일시적인 보상에 불과했다면 경수가 그렇게 인내심을 가질 수는 없었을 거라는 걸,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것을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경수는 진심이 담긴 눈으로 혜진에게 다가갔다. 그는 심호흡을 한 뒤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혜진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경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하지만 열어보니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라 단순한 은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감정이 가득했다. 나는 당신과 아이들을 5년 동안 놓쳤어요. 내가 평생을 당신에게 보상하는 데 바치겠습니다.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고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순간을 꿈꿨다. 하지만 이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자 그녀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를 깊이 바라보며 부드럽게 물었다. 다시 떠나지 않을 거야? 경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단호해졌다. 인생에 기복이 없을 거라고 약속할 수는 없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과 아이들을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할 수 있어요. 혜진의 가슴이 살짝 떨렸다. 그녀는 다시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3명의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가장 큰 아들 현우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맑은 눈이 그녀를 간절히 바라보았다. 엄마, 봄이에요. 두 쌍둥이 소년도 끊임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눈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봄이에요. 아빠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게 해주세요. 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경수는 밝게 웃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마음이 정말로 치유된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혜진의 손가락에 은반지를 끼워주고 그녀와 새 아이를 꼭 껴안았다. 이번에는 그는 다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몇 달 후, 작은 정원에서 간소한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멋진 손님도 없고, 호화로운 결혼식 파티도 없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진심 어린 미소만이 있을 뿐이죠. 경수는 제단에 서서 혜진이 심플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성민은 아래에 서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경수가 마침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행복은 부나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기다려주고 용서해주는 사람들. 경수는 혜진의 손을 꽉 잡고 몸을 숙여 그녀에게 키스했다. 새 아이의 환호 속에 이번에는 그들을 다시 잃지 않을 것이다. 백만장자가 자신의 결혼식에 전 애인을 초대해 고통받는 모습을 보여주려 하지만 그녀가 자신과 똑같이 생긴 새 자녀를 데리고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감동적인 결말로 끝납니다. 경수는 행복이 부와 성공이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혜진은 너무나 많은 상처를 겪었지만 여전히 용서하고 마음을 열 만큼은 강합니다. 그녀는 진정한 행복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